안녕하세요. 다운인재성장연구소의 스피치 소장 박희정입니다. 다운은요, 심리치료, 또 그림책, 감정코칭, 음악치료, 스피치를 통합해 교육하는 곳입니다. 오늘은요, 음악치료를 맡고 계시는 김윤정 선생님 모시고 음악치료와 코로나 블루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치료사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윤정 선생님은 음악을 전공하셨는데요. 네, 음악 맞아요. 치료의 길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사실은 바이올린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음악 활동을 하다가 우연찮게 발달장애 어린이들의 그 센터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그 성향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아이들이 좀 더 음악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치유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네. 고민을 하다가 음악 치료라는 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음악 치료와 코로나 블루 어떻게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정말 힘들잖아요? 맞아요.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너무 흔해졌죠. 네. 코로나와 블루라는 말이 합쳐진 신조어인데 음, 코로나는 뭐 다 아시는 말씀이고 음. 블루는 감정을 색깔로 표현할 때 우울감을 나타냅니다. 좀 우울해 보여요, 네, 블루. 맞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울감을 나타내는 신조어라고 할 수 있겠죠. 코로나 상황에서 우울감을 나타내는 신조어 코로나 네. 블루, 코로나 옐로우, 코로나 레드도 있죠. 레드. 네. 벌써 1년입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게 2021년 1월 20일인데 아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1년. 1년. 벌써 1년. 네. 평범한 일상이 정말 그리운 맞아요. 때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너무너무 모두가 힘들었던 음. 시기잖아요. 오늘 이 우울증, 우울감을 음악 치료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선생님과 함께 나눠볼 건데요. 네. 우울감과 우울증에 대해서 그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차이가 있죠. 잠깐의 상황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네. 일이에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요즘 다. 같은 상황은 다 우울감을 맞아요. 느끼죠. 네, 누구나 우울감을 느끼는데 이 상황이 길어지다 보면 우울감이 자칫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벌써 1년입니다. 네. 이 우울감이 1년을 지속이 된다면 우울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참 많죠. 네. 그 우울증과 관련해서 뭐 이제 굉장히 깊은 우울증이다. 이러면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그렇죠. 네. 자가 진단이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좀 이런데 내 기분은 어떨까? 뭐 자가 진단 리스트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런 간단하게 음. 우울감을 체크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지금 올려드린 리스트를 가지고 네. 각자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가지 항목을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체크하셨습니까? 저도 이 9가지 항목을 보면서 망설이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몇 개까지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울감을 나타내는? 네, 네. 맞아요.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의 체크를 하셨다면 조금 심각한 상태라고 보시고 5가지요? 네, 5가지 이상. 네, 네. 그렇게 되면 5가지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게 이상.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악이 우울증에 우울감에 효과가 있잖아요. 맞아요. 항우울제라고 하죠. 그 성분이 세로토닌이라는 세로토닌? 네, 네. 세로토닌이라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세로토닌은 사람의 감정을 일으켜서 거기에 따른 행동을 야기시키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우울증 환자에게 투여를 하면 적당량을 투여하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약인지라 부작용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음악을 듣기만 해도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을 듣기만 해도
뇌에서 세로토닌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도파민도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 치료사는 음악이라는 감정적 언어를 사용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각자의 감정과 네. 생각을 알고 그리고 스스로 통찰력을 갖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현실을 인정하게끔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음악의 어떤 장르가 있나요? 그렇죠.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모든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장르를 통해서 그런 음악 치료를 하는데 제가 오늘 네. 곡 2개를 가져왔어요. 네.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곡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지금 2곡을 들었는데요. 첫 번째 곡은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곡 아닐까요? 맞아요. 이게 지금 변주곡이에요. 네. 그래서 모차르트의 어머님께 말씀드렸죠라는 주제를 위한 변주곡인데 12곡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들으신 곡은 3번째 곡이고요. 네. 2번째 들으신 곡은 8번째 변주곡입니다. 선생님, 그 2곡을 들으시고 어떤 감정이 들으셨어요? 첫 번째 곡은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즐겁게 뛰어놀았던 맞아요. 그런 통통 튀는 밝은 느낌이 들었고요. 2번째는 약간 좀 가라앉게 되는 차분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선생님처럼 일반적으로는 그런 밝고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네.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긴 하는데 이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이 음악을 듣고 트라우마가 생각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이 나타난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뉴스 같은 데를 보면은 요즘 그 어린이 학대 심각하죠. 네, 아이들의 동요를 가지고 틀어놓고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즐거운 이 동요가 트라우마가 돼서 그 동요를 들을 때마다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이런 정말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진짜. 네, 너무 악하죠. 사람이. 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첫 번째 곡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 즐거웠던 기억도 났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성장해서 이 곡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이 생겼어요. 그러셨어요? 어떤 걸까요? 제가 그 수업을 듣고 시험지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데 모차르트의 뮤지컬 곡 중에서 알고 있는 곡들을 써라라는 게 질문이었거든요. 네. 제가 또 생각이 짧고 기억이 안 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에 의한 변주곡이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네, 그걸 전부 풀네임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가볍게 작은 별 이렇게 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이제 회자가 됐습니다. 작은 별 누구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음악이지만,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이런 양가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음악을 듣고도 이렇게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네. 많은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까 2번째 음악 들으시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네.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슬프고 어떤 분은 편안하고 그래서 아까 우울증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울감이 심한 사람들에게 2번째 곡을 들려드렸을 때 더 우울증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울한 음악을 들었을 때 내 감정이 안 좋다면 더 우울한. 네,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음. 물론 이것도 개인적으로 음악에 대한 경험에 따라서 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음. 궁금해지네요. 예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너무 밝은 음악을 들으면은 더 우울해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분위기 있는 음악, 음. 우울한 그런 음악을 들으면 위로가 된다. 또 뭐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음악 치료가 굉장히 저는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제 감정을 다스릴 수도 있고 또 이 얘기를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이런 감정일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들잖아요. 뭐 주부뿐만 아니라 학생들, 자영업자, 그리고 직장인 다 맞아요. 힘듭니다. 네. 어, 그래서 좀 힘든 이 상황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악 중에 조금 더 경쾌하고 밝은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조금이라도 그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하루 첫 시간에 첫 아침을 좋은 음악으로 시작했을 때 맞아요. 저녁까지 그 음악이 생각나고 흥얼거리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음. 나에게 힘이 되는 음악,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음악을 음. 아침에 듣는다면 그 음. 하루가 참 기쁘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지나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를 흥얼거리면서 시작할 수 있으면 맞아요.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요 코로나 블루와 음악 치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까요? 네, 저희가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네. 알려진 우울증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음악 치료를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즐겁고 밝고 행복해지는 나만의 BGM, 나만의 음악을 하나 네.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음악 치료 시간 여러분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저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